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부인이라는 자리, 본인은 이제 여사라고 칭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정말 막중한 자리잖아요. 국민들에게 이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또 청와대 1호 참모이기도 하니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페트 프로젝트. 페트라는 게 영어로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애착을 갖고 애정을 갖고 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안건, 그것이 바로 페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영부인들마다 나름의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재임 기간 특별히 챙기는 일이죠. 영부인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출산, 보육, 육아 문제 해결,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본인의 딸 때문이에요. 본인의 딸도 어떻게 보면 결혼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됐고 또 이런 부분을 직접 유세장에서 아버지 문재인 후보를 응원하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페트 프로젝트, 대한민국 여성들에게는 엄청난 호응을 얻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우리가 유쾌한 정숙 씨라고 했는데 아마 어떤 모습에 또 유쾌한 모습을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 당선 취임 이후에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한 펫 프로젝트를 갖지 않고 네. 대통령이 뽑혔다고 해서 영부인마저도 네. 어떤 특정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한 건 거리가 먼 그냥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역할 남편을 출근시키는 모습 그리고 이웃이 왔을 때 소박하게 함께 소통하는 모습 평범한 하나의 부인으로의 모습 또한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평범한 부인의 모습. 유럽에 보면 수상이 부인인 경우에 그 남편이 사회활동하는 경우가 없고 묵묵히 내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굳이 펫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대통령의 한 사람이 부인으로서 가정생활을 충실히 내조하고 자기 역할을 잘하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취임한 이후에 한 2주 동안 보여준 모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적인 영부인의 모습을 우리 서양호 소장은 강조하셨고. 그런데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문다혜 씨죠. 문재인 대통령의 딸, 본인 또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딸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을 단지 내 아버지로서만 생각한 제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빠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께서 대통령 후보가 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말씀처럼 뚜벅뚜벅 걸어오신 가장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화면은 잡히지 않았지만 저거 한 다음에 깜짝 등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랑 포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거 자체가 또 다른 내조, 대한민국 여성의 내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내조라는 개념 자체가 보면 우리 역대 영부인들의 역할을 보면 이제 그냥 대통령 옆에서 뭔가 일을 좀 도와주는 이런 형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저 보시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여사 같은 경우는 새생명 심장재단이라고 해서 당시 심장재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여러 가지 비리의 원상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각각되는 김윤경 여사 같은 경우는 한식 세계화를 이제 추진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많은 예산이 또 투여가 되고 근데 결국 이게 좀 일회성 사업으로 거의 끝나버린 그런 면이 있어요. 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과연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도 어떤 정부의 특정한 사업 이걸 정부 예산을 받아서 운영할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비리가 생기고 또 이거 사업 자체가 그냥 지속 가능하기보다는 일회성 보여주기식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도 고민스러운 게 그렇게 하자니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뭐 방문한다든지 직접 어제같이 그 이등병의 연극을 받지 않습니까? 군에서 어떤 문제 생긴 이런 연극 같은 거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활동을 옆에서 그냥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이런 정도의 어떤 활동이지 않나.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개념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재명 차장, 우리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 이 제2부속실에서 영부인 사업 담당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2부속실 쪽에 그 영부인 사업을 해서 좀 예산이라든지 인력에 힘이 좀 쏠리나요? 그건 뭐 대통령 의중에 따른 건가요? 아니면 영부인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2부속실이 없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영부인 사업이라는 게 없었지만 지금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역대 이제 대통령 영부인들의 사업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김윤옥 여사의 한식 세계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여사가 직접 나서서 어떤 국가 사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의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료기관의 지원이 이제 우선시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정상적인 예산의 어떤 집행 과정이 왜곡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정 부처에서도 그 사업에 아무래도 더 집중하고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성과가 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를 충분히 했지만 제가 볼 때도 문정수 여사가 지금 영부인을 직접 어떤 김정수 여사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공감하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군 의문사 영국도 마찬가지고 또 지난번 이사할 때도 직접 민원이 오니까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데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굉장히 친서민적으로 그러면서 서민들과 같이 공감하고 호흡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훨씬 이 정부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데서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라던가 유명세라던가 그런 것 자체가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되 무리하게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잡음을 내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우려를 또 바람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김정숙 여사가 있다면 세계의 퍼스트 레이디 중에서도 엄청나게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G7 정상회담 현장에 가 있는데요. 원래 유명한 패션 모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다. 키가 180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외모적인 조건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제 과거에 여성 추행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좀 물밑에서 세게 그런 부분을 좀 지적했다. 그래서 남편아 정신 차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화제 인물이 있습니다. 브리짓 마크롱 아십니까? 현직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에서 가장 젊은 대통령, 그러니까 만으로 39인 마크롱 대통령의 연상 부인인데요. 무려 25살 연상. 과거에 고교시절 은사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선 실세라는 얘기도 나오죠. 왜냐하면 정책이라던가 아까 우려해 주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연설이라던가 이런 걸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매력적인 연상의 부인이지만 비선 실세가 아니냐, 프랑스판 문고리 3인방, 아니 문고리 1인방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고요. 김정숙 여사는 저희가 앞서 짚어드렸으니까 펑리위안이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죠. 여기 역시 이제 성악은 아니지만 유명한 가수였고 음반을 낼 만큼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이 또 실크나 중국 스타일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대륙의 완판이요. 그러니까 펑리위안이 입는 옷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팔린다고 하죠. 세상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글쎄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걸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남편 굉장한 한류 그 스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김수현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남편 젊은 시절에 김수현과 비슷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의하실지는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은 아키 아베 여사인데요. 한류 매니아, 역시 한류 매니아고 드라마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일본 여성들이 이렇게 귀엽다, 가와이, 그러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조하는 이런 모습을 본인은 썩 즐기진 않는다고 해요. 본인이 귀엽다는 별명을 들을 때마다 정치인의 아내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한정해서 그림자 내조만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세계에는 유명한 영부인들이 참 많네요. 우리 김정숙 여사는 과연 저게 다른 유력한 국가의 퍼스트 레이디하고 근데 좀 다른 측면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친서민적이고 친서민적이요. 예. 남편 위주, 남편 팔짱 끼는 모습 사실 다른 영부인들은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팔짱을 낄 수는 있지만 여기는 손도 안 잡아요. 예, 출퇴근할 때 이렇게 영접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좀 그렇고 조금 항상 웃는 모습은 저는 우리 김정숙 여사한테 웃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직업 화면 보셔도 뭐 항상 텔레비전 TV에 나올 때 안 웃는 적이 없습니다. 다른 영부인은 웃기보다는 조금 근엄한 모습. 그러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호남 특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뭐냐면 친근함, 스킨십으로 나가지 않을까. 다른 영부인과 다르게 아마 저는 조만간에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뭐 한다 그러면 가는 모습이 연출이 될 텐데 멜라니아하고 이제 만나는데 저는 절대 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 크고 뭐 우월하더라도 방송 부족한 용어지만 애국심이 담겨있는 용어가 꿀리지 않고 웃고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 퍼스트 레이디로 멋있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이거를 왜 준비했냐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김정숙 여사도 세계 외교 무대에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4명과 다 한번 만날 텐데
만났을 때 그 호흡이라든지 그 꿀리지 않는다는 용어는 쓰면 안 되는 용어지만 어쨌든 네. 이 같이 서서 좀 더 멋있는 모습들, 좀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이현정 위원 네. 보시기에는 이 김정숙 여사가 이 4명의 퍼스트 레이디, 세계 퍼스트 레이디랑 섰을 때 누구랑 섰을 때 가장 그림이 나올까요? 일단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멜라니아 트럼프나 브리짓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외모적으로 보면 네. 뭐 루이비통을 입는다든지 굉장히 화려한 예. 이미지 않습니까? 좀 이따 나옵니다. 아우 저 옷이에요. 비싸다고 그렇기 해서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금 G7 회의에서도 두 사람이 보면 굉장히 그 패션 경쟁을 많이 벌였어요. 네, 네. 좀 화려한 면들을 좀 대중들한테 한 거. 근데 우리 김정수 여사는 좀 푸근한 이미지, 좀 이제 엄마 같은 이미지 그런 네. 이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다면 펑리위안이나 아키 아베 같은 그런 이미지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다. 그렇죠. 펑리안 같은 오. 경우도 보면 중국 대륙의 어떤 네. 푸근해 품는 그런 어머니의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러면서 본다면 좀 이런 화려함보다는 푸근한 이미지 네. 그리고 어떤 좀 친근한 이미지 네. 그런 이미지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외교 무대에 나가게 될 경우는 나름대로 한국적 특성들을 충분히 저는 살릴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멜라니아 트럼프 같은 경우 화려하지만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손도 안 잡지 손도 않습니까? 안 잡습니다. 그 사실 브리짓 같은 경우도 남편이 너무 젊어서 엄마와 아들 같은 그런 또 이미지가 네. 있고 또 퐁리안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입핑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대륙의 어떤 좀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렇다면 김정수 여사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전통적인 좀 푸근한 어머니의 이미지 이런 것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김정숙 여사하고 평리한 여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악도, 네. 가수죠. 네. 가수, 온갖 그림이 지금 그려지지 않습니까? 서양호 소장. 노래방 한중 정상회담은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없는 그 애국심 발휘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많아요, 여기. 그거부터 그동안 통상적으로 영부인을 우리가 기대했던 사회적인 약자 또 여성의 지위의 향상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건 좋지만 네. 억지로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급을 맞춘다라는 것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비리라던가 예산의 낭비, 이례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지 문재인 대통령의 1+1 부인까지 뽑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어느 네티즌의 말처럼 그냥 지금처럼 예전의 후보의 부인처럼 문재인의 아내처럼 그 대통령에 대해서 변함없는 유쾌한 정숙 씨를 바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바람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더 바라봅니다. 조용한 그림자 내조를 또 조언해 주시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청와대를 또 많이 출입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과거에 이제 제클린 케네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어떤 외교적으로 긴장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만찬장에서 본인이 그게 매력 자본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어떤 긴장을 푸는 하나의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유쾌한 정숙 씨 같은 경우에도 외교 무대에서 어떤 그런 역할을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예, 필요하죠. 사실 퍼스트레이드 외교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의 전 대통령이 그 여러 차례 회고록에서 얘기했지만 카터가 주한미군을 철수하려고 했을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네. 그때 본인이 퍼스트레이디로서 카터의 이제 부인과 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서 카터의 부인이 공감을 하면서 이제 주한미군 철수가 위기를 이제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본인서 쓴 적이 있는데 이 퍼스트레이디가 그 음악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외교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저기 발랄한 저 성격이 저희 대한민국의 어떤 국익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박지훈 변호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수민 기자. 청와대가 후보들의 위장 전입 논란 때문에 이 인사에 좀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윤수민 기자? 네, 연결이 그다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윤수민 기자, 그 청와대에서 지금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시청자분들에게 사죄드리고요. 연결되는 대로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